네, 그럼 체크포인트 추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3월 말, 4월 되면은 슬슬 실적 시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최근 들어선 주주총회다, 감사보고서다 이런 거 보느라 바쁘셨을 텐데 1분기 어느새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시즌 미리미리 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증권사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저밸류 종목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역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런 거를 봐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정도 평균 다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최근 몇 년간 이제 전례 없는 수준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4월 달이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 종목들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역시 반도체 업종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죠. 작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영업 손실이 3조 4천억 원 났는데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 흑자가 지금 큰 폭의 개선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670%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봐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무려 1170%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적 개선의 초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또 조선업도 봐야 되는데 조선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포인트에서 좀 다뤄드렸듯이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작년 4분기 실적서부터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오션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수주한 이제 고성가 물량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는 실적 개선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 봐야 되는데 대형 화장품 말고 중소형 화장품 ODM 업체들 봐야 되는데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맥스 특히 실리콘투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실적이니만큼 앞으로 전망치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투자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 섹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10,000원대의 주식이 지금은 10만 원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럼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종목을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크니까 이쪽을 봐야 될지 이런 판단을 좀 한다는. 자, 일단은 볼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4월 5일 날 이제 잠정 실적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실적 발표하면 주가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 있으면은 잠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대형사들 빼면은 미국처럼 CEO들이 나와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 시장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그 가이던스대로 따라가면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면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조금 조정받으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차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또 몇 달에 한 2달간에 또 3달간에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올 그
나오는 그 기간만큼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뭐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더 올랐던 종목 그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역시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차익 매물 나오면 그때 한번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종목을 어떤 쪽에서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적 시즌 일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적 발표되고 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섹터 보겠습니다. 뭐 AI 시대의 수혜다. 그리고 각국에서 뭐 미국 대선의 수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는데 주가가 움직일 듯 말 듯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원전 쪽은 살짝 소외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이 폐쇄 원전 재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원을 해줬다. 20조 정도 지원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원전 쪽에 대한 재가동,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방금 전에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대선 쪽에서도 지금 관련돼서 원전 쪽을 육성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공약집을 본다면 원전을 육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원전 쪽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적으로 원전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 상반기 내로는 그래도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고요. 시장에서 무언가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비대면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요. 근데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전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전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되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에 관련돼서 전력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로 한번 좀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가 된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요. 두 분이 나란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게임주인데요. 게임 섹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최현수 전문가는 상승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의견을 좀 주셨고, 그리고 또 이재규 본부장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결국엔 두 분 모두 다 이 게임 섹터의 어제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계신 건데, 최현수 전문가님 게임 상승 시작됐다. 어떻게 이렇게 보셨나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을 보고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뭐 크래프톤이 주주총회를 좀 했는데 게임주들이 보통 현금 배당을 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랬더니 이제 CEO 같은 경우에 지금 현금 배당을 그러면은 다음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겠다. 지금 이 자리 주주총회에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제 크래프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물론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뭐 한 5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크게 좀 끌어올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까지 지분율을 낮췄다가 최근에 7.3%까지 뭐 증가시키면서 14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작이 대거 예정이 돼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7개 정도가 신작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신작을 뭐 올 초에 지금 작년
올 초죠. 올 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올해도 더 그 이후에 한 2개 정도 더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신작들을 작년에는 신작들이 거의 없었는데, 대거 신작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기대감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도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보시면은 어제 역시 크래프톤 잠시 보시면 되는데, 크래프톤,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 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어제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 장기 추세인 월봉하고 주봉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월봉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박스 상단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박스 상단 좀 돌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주봉도 보시면은요.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60주 이동평균선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 이제 정고점 부근 67,500원 바짝 다가서 있는데 여기에 저항 잠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월봉 잠시 보시면은 역시 20개월 월봉 위로 올라서 있고요. 그 다음에 60개월 월봉 위로도 올라서 있고.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역시 20주, 60주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도 제가 눈여겨서 보는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조용하게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개월 월봉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봉도 보시면은 20주, 60주 모두 다 위로 올라가 있어서 상승 추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기술적인 위치도 이제는 좀 상승 채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최현주 전문가 의견 주셨고,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도 이쪽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게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도 좀 올라와서 엔터주를 좀 말씀을 드릴까, 혹은 게임주를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게임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게임주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조금 고개를 돌린 정도가 아니라 추세를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게임주가 좀 더 탄력이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실외 활동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이 게임 산업 자체는 성장을 했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출시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또 게임사마다 좀 주력하고 있는 게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사 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심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주주총회에서 무언가 기업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게임주들에 관련되어 있는 주주총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반도체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AI를 이용해서 지금 영상 생성 AI라고 할 수 있는 소라가 공개된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좀 분주하게 분석을 했지만 딱히 크게 움직인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AI 소라 쪽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게임사에 대한 비용 절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지금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소라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게임사들의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게임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게임 섹터는 이 고질적으로 사실은 인건비가 좀 높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AI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NC소프트라든지 대표적인 이 게임주들 차트 몇 개 놓고 보시면은 거의 10년 전 주가로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평가라든지 신작 모멘텀, 이제는 게임주 바닥을 확실하게 좀 본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이 이번 달이죠. 3월에 5번 추천주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3종목이 바로 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셨던 종목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3월 7일에 제시했던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21,000원대에 사가지고 목표주가 25,500원 설정했는데 도달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좀 도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20%대 기록 중입니다. 서진 시스템 향후 전략 주세요. 네, 서진 시스템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할 때도 이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ESS 전력 저장 장치 쪽이라든지 뭐 배터리 케이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면서 또 이번에 월봉 밴드를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27,000원 한 번 더 사용 조정했습니다. 3차 목표가입니다. 다음으로는 3월 15일에 제시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역시 도달을 했습니다. 살 때는 4만 원 선 이하였는데요.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 목표가가 51,000원이었는데 역시나 돌파가 됐습니다. 52,400원. 두 종목 모두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33%대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시간을 좀 둔다면 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살짝 저항대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눌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차트 보셨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요. 단기적인 저항대에 현재는 좀 맞닿아 있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제시했던 LB세미콘도 한 주 동안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600원에 매수 체결됐고요. 목표 주가가 8,800원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어 9,400원대까지 갔습니다. 24%가량 수익 내고 있는데 LB세미콘은 어떻게 할까요?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애매하네요. 며칠 전만 해도 고점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서 네.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조금만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800원인데 현재가 대비해서 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목표가를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뭐 8,3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8,3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거기선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올리기는 하지만은 익절가도 올립니다. 그래서 밴드 자체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600원대 사셨으니까 8,300원도 일단은 좀 수익 구간입니다. 위든 아래쪽이든 당분간은 좀 시세의 움직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죠. 그럼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HB 테크놀로지고요. 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가 잠시 시장에 불었는데 유리기판 검사 장비 수요가 그러면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사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2,080원 2월 달에 여기 저점 찍고 여기도 저점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추세 만들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흐름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매수가는 2,66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0.56% 약간은 좀 아래쪽에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665원에서의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게임주 준비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게임사들이 이제 인도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대한 공략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크래프톤입니다. 근데 그
텍프톤과 협력을 해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쿠키런 IP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 5,800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올해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차트상의 모양 같은 경우도 저점대가 쌍바닥이 나온 이후에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 좀 탄력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데브시스터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뭐 49,000원 이하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시초가가 49,000원 이상에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HB 테크놀로지, 데브시스터즈 두 종목과 함께 오늘의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